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것도 조롱 섞인 표현을 써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야당 대표의 단식은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여당이나 저기 정치권에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조롱 섞이거나 또는 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적 그 불신이라든지 혐오감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검찰 수사 준칙에 의하면 소환 일자는 피의자랑 조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의자가 뭐 일정이나 그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피의자의 입장에 맞춰서 날짜를 잡아달라는 그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8월 24일 날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검찰에서는 8월 30일 날 출석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이미 내려놨고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입장 발표도 한 상태였고 또 비회기 기간도 뭐 여야 간에 약간의 그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비회기 기간도 설정한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30일을 검찰이 고소한 이유는 8월 29일 날 이하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보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 그런 논리를 폈었거든요. 그런데 8월 29일 재판이 파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단식 전에 이미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본회의가 없는 일정 중에 출석하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9월 4일 날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9월 4일은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도 9월 5일 날 오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논리도 사실 탄핵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수사관이 정치화 시켜서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위한 그 요식적인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수사가 지금 거의 1년이 넘고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 셀 수 없는 압수수색을 했고 예. 수많은 그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물증은 없고 막연하게 입증에 자신이 있다.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 검찰발 보도뿐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수사를 좀 종결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다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70일 만에 종결했거든요. 이렇게 계속 그 수사를 지연시키고 이제 잡힌 궁박한 피고인의 바뀐 진술에 의존해 갖고 하는 수사 방식으로 계속 기우제식 수사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이 이거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헌법은 알겠습니다. 공판 중심주의 그리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 아닙니까? 그 입증이 자신 있으면 그렇게 공판 중심주의 법원에 가서 다투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굳이 체포 영장소를 하려는 그 의도가 저희는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각에서는 과연 이 단식의 목표가 앞으로의 당대표의 입지라든가 이른바 수박들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뭐 반론하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건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이게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야당 대표께서. 그래서 그건 그 정치적인 행위로 잘 봐줬으면 좋겠고 지금 세 가지를 요구하면서 지금 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천막 농성장의 백드롭에 보면 세 가지를 적어놓고 있거든요. 민생과 통합과 국익.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아시겠지만 수출 내수 다 부진하고 고금리 고물가로 가계부채가 거의 2,000조에 육박하고 있고 이렇게 민생이랑 경제가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뚜렷한 대책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철진한 이념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또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통합시키지 못하고 이런 측면들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재앙을 줄지 전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묵인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민생과 통합과 국익 중심으로 국정 기조를 좀 바꿔달라고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투쟁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조롱이라든지 폄하라든지 이런 것들 과거에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런 발언들이 발목을 잡기도 하는데 공수가 바뀌면 항상
항상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어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의 구태인데 그런 것들은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부나 여당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야당 대표가 169석이나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곡기를 끊고 단일 투쟁을 하는 그 이유, 그 목소리를 좀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재판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선 변호인을 다음 공판 때까지 선임하겠다라고 해서 그 선임을 위해서 김강미 변호사가 주변에 계속해서 변호사들을 물색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변호사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본인이 이제 변호사로 이제 들어갔다 이 얘기고, 또 검찰 측에서 또 사법 방해 프레임을 짤까봐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도 해서 다른 그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바로 본인은 사임계를 내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지금 이화영 그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보다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지금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느냐 마느냐가 사실 핵심적인 그 논쟁거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관계없이 뭐 진술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에서 했듯이 충분한 물증과 입증을 자신한다고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그 소환 없이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칠 것이면 구속영장을 쳐도 되는 것이고,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에서 진실을 규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당연히 이제 지금 뭐 신앙님희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게 무슨 김만배 신앙님희 씨와 민주당이 사전에 무슨 기획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그 사건 아니냐라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이 인터뷰가 21년 9월 15일 날 한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2011년 11월 5일 날 후보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홍준표 당시 후보랑 뭐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될 거라는 걸 가정해가지고 이렇게 기획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 그때는 이제 컷오프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전에 민주당과 연루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분명한 팩트는 그 부산저축은행에 불법 대출 사실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 불법 대출 받은 것으로 종잣돈을 마련해서 대장동 토지들을 매입했다는 그건 분명한 사실로 있고, 그와 연관된 그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박영수 특검이 현재 지금 구속 기소되고 있다는 그 점도 좀 한 가지.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예, 변호사를 맡았죠. 변호사. 나중에. 예. 그 부산저축은행의 변호인을 맡았죠. 조우영 씨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그 박영수 전 특검도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여당과 야당에 관련된 균형 잡힌 수사도 좀 필요하다 이 지적도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예. 지금 민주당과 연계 의혹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꽤 있었거든요.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았다는 뭐 원유철 전 의원이라든지 또 모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에 대한 수사들은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균형 잡힌 수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장경태 최고가 그 대법 판결에 조총련이 반국가 단체라는 것까지는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리고 이제 윤미향 의원의 해명 근거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있냐라고 되물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윤미향 의원의 해명에 의하면 이것이 조총련의 초청이 아니라 한국의 추모 사업회의 초청으로 간 것이고, 조총련이 참여단체로 들어오는 것을 몰랐다. 일본에 가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사려 깊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때도 거기 갔더니 이제 총련이라는 단체가 같이 있으면은 또 민단도 같은 행사를 일본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렸다 두 군데 같이 갔다 왔어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뭐 그런 선택을 좀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문제 지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소상하게 좀 사과할 것은 사과했으면 되는 것인데, 다시 또 홍범도 장군 부인의 얘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또 색깔론으로 또 이렇게 또 이거를 또 공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그러지 않아도 지금 2년 논쟁으로 한참 대한민국이 시끄러운데 거기다가 또
그 기름에다가 불 붙는 격으로 이런 또 논란을 또 확장시킨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이 처신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저는 있습니다.